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게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40%. 이게 뭘 뜻하느냐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긍정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40% 선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권력 운용에 타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취임 3개월 들어가는 이 찰나에 결혼으로 생각하면 이게 허니문 기간입니다. 신혼 기간인데 불과 32%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아차 잘못하면 30% 선까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사람들의 분석이 요즘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인사 문제에서 너무 오만했다, 소통도 문제가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영부인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아름다우신 분이 분명하지만 이분이 대통령한테 누가 됐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가 이런 요인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만 30% 초반대를 기록하는지 의아합니다. 제 눈으로 볼 때 30% 초반이라고 하는 지지율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재건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탈원전 그거 당연히 폐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목맥의 광화문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관계까지 지금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몇몇 가지만 꼽아도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극기 세력들이 그렇게 목매어 외쳤던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걸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뭡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군이 다 됐습니다. 그 군대로 조금씩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수를 보내 마땅합니다. 집권 이후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문을 고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경제 문제가, 경기 침체가 큰 걱정입니다. 누구는 퍼펙트 스톰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지금 겨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직은 빠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한 사건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인데 이걸 둘러싸가지고 국정원장 박지원과 서훈이를 조사를 중에 있습니다. 칼끝은 문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꿀 일이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떡고물을 얻어먹었습니까? 안 얻어먹었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아무리 박하게 얘기해도 취임 3개월 차에는 제가 볼 때 60% 아니 70%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지지율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지금 반토막에 그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겠다,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리더십,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을 받쳐주는 기능. 그걸
팔로워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이 결정되고 완성되는 건 팔로워십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앞에서 악쓰고 걸어도 얘기를 해도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이 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좌빨 정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좌빨 정서는 뭐냐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좌빨이 아니라도 좌빨에 묻어가려고 하는 심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좌빨적 가치와 좌빨적 정책만 나오면 그냥 박수를 미친 듯이 보냅니다. 자, 오늘 이 점에서 또 결정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상황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뭘까?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10여 년 동안 보수정권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파동,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세월호와 탄핵의 광기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윤석열 정권 취임 직후에 바로 시작이 됐다. 가동이 됐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야당 의원 김민석이라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쟤네들한테 이게 우연이냐. 이미 탄핵 드라이브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내 총무 박홍근도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범좌빨 세력, 범좌파는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정말 생이빨을 뽑고 하는 마음으로 쟤네들이 아주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뭐냐?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과 탈북자 강조북생 문제, 거기에 따른 박지원과 서훈이에 대한 조사를 무력화시키자는 전략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눈 밝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는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모자를 씌워서 좌절시키는 게 쟤네들의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윤석열을 식물 정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아리를 탁 들고 있는 북한, 중국 공산당의 관심도 당연히 한 패거리 이쪽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저는 국정 운영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지금 필수라고 봅니다. 아주 필수입니다. 리셋,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어쩌면 최악의 경우 1년을 못 채우고 나동거라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유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개인으로 볼 때도 실패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끝장납니다. 자유우파 집권기회가 앞으로 누가 주겠습니까? 표를 줘서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1년을 못 버티는데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이제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됩니다. 좌빨의 나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위대한 시작을 새로 시작할 때가 측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덜미 잡힌다. 그냥 골로 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큰 거는 큰 거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작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침길에 하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아침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데 이거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한국 상황에서 박수 칠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꼬투리 잡히기 딱 좋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추락합니다. 당연히 활동을 자제하라. 언제까지? 국정 동력을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밖에 놔둬놓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 못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올해 말까지라도 정말 입술을 깨물고 있으면 됩니다. 모습을 나타내지 마세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큰 그림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차제에서는 기울어진 운동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문화전쟁을 공개적으로 정교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교과서 파동 때 장신대 김초롱 교수, 제가 좋아합니다. 김초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념의 낙동강 정선에 서 있다. 그 얘기가 정말 명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낙동강 정선에 지금 겨우 우리가 고토를 회복하려고 태극기를 들었지만 등은 뒤 떠밀려서 곧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 전체입니다. 공연예술까지 포함해서 언론, 교육, 3개 부문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한민국적인 콘텐츠가 무궁무진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TV 드라마도 마음 편하게 못 봅니다. 걔네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독화사를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저는. 이걸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서 대통령 인기만 삐쭉 올라간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문화전쟁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해야지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정교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계성TV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 카톨릭의 정상화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이 뭐 굉장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상화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극단을 달리는 미친 집단 천주교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데 차제의 교육, 언론, 문화 전반을 정상화하자는 제안이 바로 문화전쟁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로 추락하는 지지율도 저들 범좌빨 세력의 보이지 않는 농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대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러고 지지율만 좋아진다? 에이, 이건 마술입니다. 정치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임기 초라고 하는 점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설프지 않게 정교하게 아까 말씀드린 문화전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상화를 오리를 하는 것만이 지지율을 올리고 윤석열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우리가 고대하는 대로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건 누구냐? 누굽니까?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평론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좌빨 손에 의해서 탄핵될 수도 있지만 자유우파 태극기 세력에 의해서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못 참으면 저라도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고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응원을 할 때다 싶습니다. 지지율 그 밑에 구조를 들여다보고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조언을 이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준비한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계성TV